솔리담 이슈가 나오고 거버넌스 이슈가 나오면서 하이닉스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졌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분위기에서 우리가 과거에 LG화학에서 LG에너지솔루션 상장할 때처럼 뚝 떼가지고 무조건해서 상장을 해버린다 라고 하면 투자자들 다 도망가요. 아마 이제 그럴 확률은 지금 정권에서의 분위기상으로는 사실 사용이 쉽지 않을 것 같다. 솔리담 이슈가 나오고 거버넌스 이슈가 나오면서 하이닉스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졌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뒤집으려면 반드시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어야 돼요. 또는 상장을 하더라도 기존 하이닉스 주주들한테 주식을 좀 나눠주던가 그런 정도의 주주 환원이 있어줘야 그 솔리담 상장이 아마 시장에서의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 분위기에서 그런 부분들을 그냥 우리가 과거에 LG화학에서 LG에너지솔루션 상장할 때처럼 뚝 떼가지고 그냥 물적분할해서 상장을 해버린다 라고 하면 투자자들 다 도망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럴 확률은 저는 지금 분위기상 또는 지금 지금 정권에서의 분위기상으로는 사실 허용이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봐서 그 솔리다임 상장 이슈권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이슈가 될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아마 회사와 주주 간에 좋은 방향으로 풀어나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투자자들 그리고 이 업계에 속하신 분들도 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쨌든 고점에서 30% 이상 하이닉스가 모두 둘 다 고점에서 30% 이상 하락을 했기 때문에 과거의 잣대대로 보면 주도주에서 탈락입니다. 탈락이고 그 수급이 이제 코스피 다른 주도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수급을 과연 다른 섹터들이 가져갈 수 있느냐라고 생각해봐도 아직까지 너무 약한 것 같고 이제 슬슬 보면 소부장들 중에서는 이제 증가율 측면에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증가율 측면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이제 앞지르는 기업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치가 당연히 말도 안 되게 높지만 주가라는 게 주가라는 거는 사실 증가율 부분을 고민을 더 하는 거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7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여전히 돈 하반기에 내년에 많이 버는 건 알겠는데 이제 증가율 줄어드는 거 아니야? 또는 내년도 실적 믿을 수 있어 라는 의구심이 촉발돼서 7월 달에 하락이 나온 부분들도 일정 부분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투자자들은 소부장을 할 것이냐 전자닉스를 할 것이냐 고민을 아마 하게 될 건데 확실한 거는 상반기처럼 5월달 6월달처럼 전자닉스가 모든 종목 모든 수급을 다 가져가는 장은 분명히 지났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포트에서 반도체 포트 일단 물론 당연히 전자닉스를 포트 일정 부분 가져가기는 가야 됩니다. 특히나 반도체 비중을 계속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근데 그 중에서 전자닉스가 반도체 포트에서 전자닉스가 100%였다면 이제는 그 비중을 좀 줄이시고 그 대신에 소부장들을 넣을 만한 이제 룸은 충분히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7월달 전체적으로 시장이 급락 이후에 지금은 많이 떨어진 종목들 중에들이 다 이제 올라오면서 키 맞추기 하는 장입니다. 이제 그 구간이 이제 8월달까지 해서 진행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시장의 선택을 받은 종목들이 더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종목들을 노려봐야 되는데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수주 잔고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기업들은 지금 이미 이평선 정배를 만들어가는 기업들도 있고요. 전고점까지 벌써 이미 트라이를 하고 있는 종목들도 꽤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등주를 살 것이냐 또는 지금 소부장 1등주를 살 것이냐 또는 아직 덜 올라온 소부장을 살 것이냐 라고 고민해 보신다면 지금은 사실 뭘 사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키 맞추기가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한 1, 2주 더 지나고 나서 이렇게 좀 더 지나고 나면 이제 종목들 간의 탄력 격차가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대장주를 사셔야 됩니다. 먼저 가는 게 더 센 종목일 거고요. 떨어질 때 덜 떨어질 거고 올라가는 주식들이 시장의 선택을 받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대장주일 건데 사실 지금도 먼저 지금 8월, 7월 말 대비 한 30에서 50%씩 올라온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나중에도 더 많이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더 빠르게 많이 올라왔다는 거는 투자자들이 다른 종목을 팔아서 더 빠른 종목도 샀다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그 종목이 좋기 때문에 샀다는 거기 때문에
내가 너무 어렵게 분석할 필요 없이 그 종목이 대장주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은 6월달, 7월달은 워낙에 쏠렸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팔아서 코스닥을 팔아서 코스피를 샀다. 정확히는 전자닉스를 샀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수급이 조금 어느 정도 퍼지면서 변동성 줄어드는 과정이 지금 8월달 진행되고 있고, 이제 올 상반기에 전자닉스 비중이 작아서 고생을 하셨던 분,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꼈다면 이제 하반기는 내가 종목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수익률 격차가 만회할 수도 있다. 연간으로 수익률 격차 만회하실 수 있는 그런 장이 저는 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전공용 장비가 되겠죠. 장비 소부장이라고 하면 소재 부품 장비인데, 역사적으로 항상 장비가 항상 고평가를 받아왔었습니다. 미국 기업들 대비하면 비싼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항상 고퍼에 팔아서 저퍼에 팔아야 되는 종목들이긴 한데, 일단 지금 그 논리가 또 먹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여전히 비싼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2주 전이었죠. 하이닉스가 결국은이라기보다는 하이닉스가 캐펙스 투자에 대한 대규모 캐펙스 투자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부장들이 급등을 했는데, 결국은 하이닉스가 돈을 쓰는 거고 그 수혜를 소부장들이 받는 거죠. 이건 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매출액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종목들이 장비주들이 많이 될 거예요. 먼저 공장을 지으면 그 안에 장비부터 채워야 되니까. 뭐 호남 반도체 이 이슈는 좀 먼 이슈라고 하더라도 이미 지금 하고 있는 평택이나 청주에 있는 부분들, 투자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이미 그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제가 어떤 종목을 찍어드리기보다 ETF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닥 액티브 ETF들, 그 다음에 AI 그 관련된 반도체 ETF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상위에 포지션되어 있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 종목들이 결국은 그 ETF 매니저들이 좋게 본다라는 건데, 공통적으로 상위에 있다라고 하는 종목들은 당연히 좋으니까 상위에 놨겠죠. 그러면 조금 종목 공부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좀 단축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가장 타격을 받는 게 성장주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만약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지금 최근 몇 주간은 기술적인 반등의 일환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대차나 로봇주, LG 그룹주들보다는 로봇 소부장들이 더 빨리 움직였었거든요. 잘 뜯어보면 아직까지 LG 그룹주들은 로봇 관련 매출이 좀 많이 적고요. 현대차는 하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큰 주식들이고 로봇 관련 이슈로는 부각이 좀 덜 되는 것 같고, 이제 지금은 덜 되는 것 같고, 그 외에 다른 로봇주들이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뭐 다른 로봇주들 부품이 실적은 나오지만 아직까지는 유의미한 실적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가올 미래라는 건 확실한 거죠. 예, 분명히 금리가 또 진정되고 다시 신전매가 또 돈다면 로봇주들은 반드시 매매를 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실적이 나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결과 좀 일치합니다.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도 살 게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예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미 나오는 로봇주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죠. 대표적으로 SPG 같은 기업들이라던가 이제 뭐 몇몇 종목들이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저는 로봇주들이 올해 상반기에 섹터 액션으로 전부 다 올라갔다라면 지금은 좀 수급이 많이 분산되어 있는 상태고 개별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상태라고 봅니다. 다만 로봇 테마, 지금 사실 아직은 저는 로봇은 테마라고 봅니다. 산업으로 보기에는 아직 실적이 좀 미미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2차 전지 사례에서 봤던 것처럼 10년 걸렸거든요. 2014년, 15년도에 한번 대규모로 움직였다가 본격적으로 로봇 2차 전지가 테마에서 산업으로 바뀌게 된 건 2022, 2023년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뭐 기술의 발전 때문에 좀 앞당겨질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로봇은 결국은 언젠가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미래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올해 2026년 상반기에 보여줬던 시세보다 더 큰 시세가 저는 기다리고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 시점은 사실 예상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은 철저하게 인베스팅 관점이다. 싸게 사서 기다릴 수 있지만 그 기다림이 이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5년이 될지 그건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사실 밸류, 뭐 현대차나 LG그룹주를 밸류에이션으로 놓고 사면 뭐 여전히 살만하죠. 근데 결국은 그 주식들은 이제 점점 로봇 주식들로 좀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 트리거가 나올 때까지 뭐 단기 트리거는 아마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 올해는 좀 쉽지 않기 때문에 내 개인 투자자들의 자산의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배분을 위해서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장기 투자는 꾸준한 우상향이거든요. 근데 횡보를 석 달만 해도요, 지겨워서 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그런 국면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정 부분 떨어졌을 때 급락했을 때 매매할 정도로의 매매는 좋기는 한데요. 지금 로봇에 대한 비중을 많이 실어서 뭔가 로봇 산업의 성장성을 보고 배팅하는 건 좋은데, 매수하는 건 좋은데 생각보다 많이 길어지면, 또는 반대로 또 반도체 쪽으로 또 돈이 쏠려버리면 로봇은 또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순환 매천을 매매하시기에는 좋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큰 비중으로 투자하시기엔 좀 이른 시기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하고요. 이번에 아마 하락할 때 많이들 느끼셨을 겁니다. 무조건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그 위험, 하루가 두근두근 거리고 위험하다는 걸 느끼셨을 거고, 운 좋게도 뭐 예를 들어서 6월 달에 그 인버스 레버리지 ETF를 사셨다고 하더라도 수익 내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를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 ETF는 정말 단기 매매, 단기 급등과 단기 급락 때 사용을 하는 거지, 이걸 장기 투자용으로 가져가는 상품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비용과 슬리피지와 이런 부분들 녹아나기 때문에 장기 투자용으로는 절대 적합하지 않고요. 레버리지는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회복하는 것도 사실 쉽지, 한번 거기서 타격을 입게 되면 투자자들 심리상 더 크게 위험하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7월달 하락이 자연재해급으로 우리가 표현을 했던 거는 하이닉스가 떨어지니까 레버리지가 떨어지고, 이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본주를 팔아서 하이닉스 레버리지를 사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또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벌 때는 좋지만 이게 하락할 때 내가 통제를 분명히 못할 확률이 매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락할 때 그 리스크 통제를 못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ETF를 매매하시는 거는 딱 시나리오를 세워 놓으시고, 오늘 사서 3일 안에 판다, 3일 안에 반응 없으면 바로 나온다, 이런 관점으로 적용하셔야 되지, 한 마이너스 3% 5% 물렸으니까 올라오면 팔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이게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성공이 더 안 좋은 게 이렇게 자잘한 성공을 하다가 주시장은 승률의 게임이 아닙니다. 1승 9승 1패를 하더라도 마지막 1패의 모든 자금을 다 날려버릴 수 있는 게 주식 게임이거든요. 주식이라는 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거 물렸다가 올라오면 성공해, 한번 그 기억이 있어라고 해가지고 했다가 거기가 마지막에 된통 물려버리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는 딱 내가 가격 시나리오 세워서 하실 거면, 뭐 제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실 건 아니기 때문에, 하신다면 시나리오를 세워서 여기서 사서 여기 올라가면 팔고 여기 깨지면 팔아야지, 딱 손절과 익절을 딱 정확히 정해서 시나리오 세워서 매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내 투자자들은 전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계속 고평가 받을 거다라는 것도 있지만, 뭐 이건 제 바람이 섞인 것도 있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인 주주 환원도 생각 들어왔기 때문에 뭐 이게 괴리율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라면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황, 예를 들어서 괴리율 10% 정도가 줄었다라고 하면 그게 뭐 숏이든 롱이든 ADR 사는 게 의미가 있지만, 30% 이상 벗어난 상황에서라고 하면 우리나라 본주 사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죠. 더군다나 해외 주식으로 수익 나면 세금까지 내야 되는 상황인데, 특히 한국인 투자자가 ADR을 사야 하는 이유는 사실 전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투자한 분들마다 뭐 생각이 있을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뭐 그 질문은 뭐 길게 대답할 필요도 없이 전혀 이유 없다라고 생각합니다.